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더 나답게 살기 위한 인간관계 처방전, 김수연이 글과 그림을 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 표지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표지는요,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민트색, 아주 따뜻한 느낌의 민트색이 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20만 부 기념 에디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필요로 하셨구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20만 부나 살 만큼의 일일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한 여성이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풀밭에 누워있는 그 모습,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가니까요, 이런 내용이 써있어요. 나를 지키면서도 갈등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김수연 작가의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사이다.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사이다가 공존하는 책이라니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삶에서 지금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참 궁금하고요. 저는 요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글을 읽자마자 결혼한 부부들이 생각납니다. 결혼 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 당신 변했어. 결혼하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평생 옆에 두고자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서로 안정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혼 후에는 보통의 노력하는 모습을 아마 보였겠죠? 그러니 얼마나 당신 변했어? 라고 말이 나올까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춰가면서 하면 당신 변했어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김수연 작가는 누구인가를 좀 알려드려보고 싶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참 따뜻합니다. 김수연,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람, 밝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솔루션으로 전세계 17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펴냈다. 프롤로그,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프롤로그의 제목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뜻 구매했고 4월에 북튜브 읽어볼래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내게 인간관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다른 고민들이 내 삶에 꽉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 꽤 자신이 있었다. 그건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이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연애는 마음을 잘 다루는 줄 알았던 나의 옹졸한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나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관계에 확신이 차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다 깨달은 건 관계를 자신한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상대가 감춘 속마음을 알 수는 없고 내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겐 무례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흠 없는 인격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건 불편하고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관계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상대의 마음을 더 주의 깊게 물을 수 있었고 내 행동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고 상대에게도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었다. 나는 관계에 대한 자신을 되찾는 대신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그 불안전함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했다. 나와 관계 사이의 균형, 신뢰와 불신 사이의 균형,
경계와 허영치 사이의 균형, 혼자의 외로움과 관계의 괴로움 사이의 균형, 수많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찾기 위하여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했다. 이건 관계에 관한 책이자 균형에 관한 책이다. 마음과 관계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는 여전히 관계에 자신은 없지만 조금 덜 애쓰게 되었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상처 입었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조금 더 나답게 관계에 맺을 수 있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1장.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2장.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나답게 산다는 것.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에 너무 오래 서글퍼하거나 너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계절 내내 나무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은 늘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인 것처럼,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올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터키의 작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날씨도 좋은 데다 돌아다니면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며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어둑해져 한참 길을 헤매다 7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때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길을 오르는데 낮에 즐거웠던 기억은 전부 사라지고 머릿속엔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엉덩이가 아파서 3일을 고생했다. 그 뒤로 내가 세운 여행의 철칙은 지금 당장 너무 즐겁고 조금 더 갈 수 있어도 돌아올 시간과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지치는 것을 외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 관계에 대한 허무함과 미움이 들어선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균형이란 더 할 수 있어도 더 하지 않는 것. 관계의 황금률. 책이 사랑을 받자 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책이 잘 돼서 잘난 척 한다고 느낄까 걱정되었다. 그럼 밥 같은 것도 사지 말고 내색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혹시 책도 잘 됐는데 치사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아, 그것도 아니면 책은 잘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선 힘든 점도 많다고 말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책도 잘 됐는데 엄살 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미친 것 같겠지만 몇 달 동안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벌어졌던 생각이다. 때때로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는 관계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 잘못을 곱씹으며 경우의 수를 고민했고 상대의 속마음을 염려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점점 부담되었다. 그저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아주 작고 초라해졌다. 나는 늘 나 자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말해 왔음에도 타인의 마음을 염려하느라 내가 흐려지고 있는 걸 잊고 있었다. 결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진실을 나는 받아들여야 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적이 생기기도 하며 때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인간관계에 완벽한 답은 없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병들 뿐이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최선은 이렇게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노력하되 내가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게 내가 아는 관계의 황금률이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탱되는 관계는 어차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단단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진심을 다하되 이미 끝나버린 관계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3장. 신경질 내지 않고 정중하게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 도로에서 막무가내인 운전자와 한동안 같은 길로 가야 한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나자. 모두에게 정중하되 누구에게도 쩔쩔매지 말자. 뿌띠또라이에게 관대할 것.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다. 나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감추질 못했고 드러난 미움은 늘 가속도가 붙었다. 지나고 보면 사소했던 일들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건 상대도 힘들 뿐더러 내게도 늘 노동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마음을 낭비하게 했으며 화해도 사과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감추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니 애초에 미움은 최대한 보류하려 한다. 이렇게 한 마리 비둘기같이 살아보니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구구구구구. 가십에 불려다닐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얼마나 가뿐한 삶인가?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뉴스의 사회면을 떠올리는데 사탄도 스승의 은혜를 부를 것 같은 흉악범들을 생각하노라면 가끔씩 보이는 이기적인 사람들, 약간의 허언증이 있거나 무례한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는 뿌띠 또라이가 아닐까 하는 여유와 자비심이 나온다고 할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살며 마주치는 모든 또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일상의 뿌띠 또라이들에겐 자비를, 당신에겐 평화를. 또라이의 질량은 보존되고 나도 누군가의 또라이였다. 4장. 쫄지 말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산다는 것. 모욕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함부로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더럽고 치사했다고 되돌려 주지는 말자. 적어도 그 모욕에 익숙해지지 말자. 나만 참으면 끝나는 일은 없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당시 업계에서는 작업물의 가격을 책정하는 게 워낙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로고 디자인 작업이라면 몇만 원 수준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했다.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지도 중요했는데 가끔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칠 금액으로 작업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추가 작업을 계속해서 요구받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가도 아직 굶어 죽진 않겠다 싶으면 결국에는 거절하곤 했다. 더 절박한 누군가는 그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은 할 수 있길 바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당당하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상대는 무리한 요구를 가능한 요구였다고 생각하게 되고 지난번에 다른 사람은 해줬는데 지난번에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며 더 당당히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된다. 그건 결국 시장 전체를 망치게 되고 피해를 다른 사람과 나눠 갖게 된다.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 버려서 모두가 참아야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선의는 신중해야 한다. 개인의 선의가 꼭 전체의 정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광장에 모여 손을 맞잡는 것만이 연대가 아니다. 때론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최선의 선의이자 연대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했어. 그거밖에 안 해? 다들 조금만 덜 열심히 살면 좋겠어요. 5장. 참지 말고 원활하게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는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비유도 아닌 존재의 무게감을 담아 그 마음에 머무르는 일이었으니 그 진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일 것이다. 무례함에도 과속 방지턱이 필요합니다. 한 출판사 편집자가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권위적인 저자가 한 분 계신데 어쩌다 미팅할 일이 있으면 늘 다짜고짜 반말을 하니 때론 자존감마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이럴 땐 참 어렵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내가 속한 조직에 불이익이 될 것 같을 때 혹은 어려운 상사나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자본주의의 미소를 지켜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심리학자 부부인 고영건 김진영 교수의 책 행복의 품격에 따르면 삶에는 커다란 사건들보다 일상적 골칫거리가 더 치명적이라 이야기하는데 삶이 파괴되는 건 고통의 총합이 아닌 그 순간에 느끼는 무력감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때 무력감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생겨난다. 그렇게 매번 싸울 수는 없겠지만 삶을 지켜내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책을 참고하면 아주 쉬운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네? 여기에는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한데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도 이런 퇴행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순수한 놀라움을 담아 아주 짧게 네? 라고 말하며 놀라는 거다. 놀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의 반응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빌런들이 존재하니 특단의 강경책이 필요하겠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이상해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와 약간의 마찰력을 만든다면 그들이 괴물이 되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도로 위에 과속 방지턱처럼 약간의 불편함이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건 갑에 대한 예의가 아닌 인간에 대한 예의는 갖춰줘야 한다는 것. 종종 후회로 남는 자기 표현은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중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례한 상대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무례해질 필요도 없다. 구겨진 표정으로 투덜거리거나 비열해지라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내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려주는 거다. 표현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정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건 별로 없다. 만약 그럼에도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런 곳 혹은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떠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니 아주 작게라도 표현해보자. 무력해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야, 넌 살 좀 빼. 차라리 널 빼도 될까? 그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 6장. 냉담해지지 말고 다정하게 사랑을 배운다는 것.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번아웃 금지. 학창시절 우리 집에는 서울대생 합격, 수기집이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서울대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들면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서 코피 나는 게 일과였지만 코를 틀어 막으며 영어 단어를 외웠다는 일화 같은 거였다.
나는 15수를 해도 서울대에는 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고통에 대한 미화였는데 링거를 맞으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을 보면 프로답다고 평가했고 하루에 방울토마토 10개를 먹으며 살을 뺀 연예인은 의지가 강하다고 여겼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강박적으로 완벽주의자일 때가 많았기에 성공한 이들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목표를 달성한 일화는 미담이 되곤 했다. 나 역시 3일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노동의 플렉스로 여기기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주변에선 조금씩 탈이 나기 시작했고 나도 계속 이렇게 살다간 요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에서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 설명하며 과거에는 노예의 감독관이 외부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감독관을 내면화했다고 말한다. 타인에 의한 착취는 저항심을 만들지만 자기 착취는 죄의식을 만든다. 많은 이가 자신을 자원으로 삼아 스스로 속박하는 삶을 택했고 자신을 충분히 착취하지 못한 이들은 죄의식에 시달렸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발전했고 우리는 매우 열심히 살았음에도 정작 행복에 닿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점이 존재하지만 개인의 착취로 지탱되는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고 한계를 넘은 시스템은 언젠가 붕괴한다. 한계를 넘으면 일시적으로는 강인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필요한 건 나의 한계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일이다. 저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르듯 우리의 체력도 충전의 주기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배터리의 잔여량은 남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예민하게 살피고 자신의 삶에서 회복을 위한 시간과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불필요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신에게 편안함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와 효율성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성과 인간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꿈도 열정도 성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이다. 당신은 당신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사관왕을 한 후 영화 감독을 꿈꾸던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일찍 자라.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친구가 일하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버텼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는 자책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를 했는데 가만히 듣던 친구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 도태되는 건 아닐까? 사실 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미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었기에 그가 도태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의아했다. 왜 그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는 그 흔한 위로조차 낯설어 했을까? 이건 일종의 징크스인데 빨간 속옷을 입으면 경기에 이긴다고 믿는 운동선수처럼 불안과 자책을 동력으로 성취를 얻고 나면 불안하고 자책해야만 성취를 얻을 거라 믿게 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움켜쥐고 어딘가로 떨어져 버릴까봐, 도태되어 버릴까봐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질책한다. 행복하고자 성취를 갈망했던 이들은 성취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정말 도태되는 걸까? 자책만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는 걸까? 예전에 나도 왜 이렇게 애매하고 어설프고 이룬 것 없는 어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고민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깎아내렸다. 그러다 문득 나를 위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한심하고 잘못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일을 했고 책을 읽었으며 글을 썼다. 내가 불투명한 날들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자책이 아닌 너그러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더라도 성취를 택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장기전이다. 자책은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 성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도 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도 힘들 때 잠시 쉬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위로와 다정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딱 그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도 된다. 이해해도 된다. 그런다고 한심해지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만 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 에필로그.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 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을 봤다.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했는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난 남편 역시 아내를 비난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 개인 상담을 진행했는데 아내와 남편 각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이미 한 움큼의 상처가 있는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재현하며 서로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거였다. 깊은 유대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 관계를 쉽게 미움으로 바꾸곤 한다. 난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사랑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지지와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과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슬픔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싶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나는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답하고 싶다. 삶과 관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한 번 더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균형을 통해 당신이 편안함을 찾기를 바랐으며 나 자신과 관계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연의 글 그림 더 나답게 살기 위한 인간관계 처방전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